윤상현 의원 발언 혹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제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상현 의원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한 얘기인데 정말 이분이 제정신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적법한 통치행위다라는 주장인데요. 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97년 대법원 판례인데 80년 광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확대한 전두환 노태우에 대해서 그 뒤에 원래 있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는 원래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계엄령이. 그러니까 이건 통치행위 있지만 그거를 발동 요건에 맞게 또 계엄 상황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걸 지켰느냐.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는 그걸 안 지켜서 내란이 인정된 건데 그 부분은 빼고 앞절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윤상현 의원이. 장 소장님이 세게 비판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윤상현? 네. 설마 두둔하시는 건 아니겠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판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예. 비판해서 뭐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저분도 광기의 대열에 동참을 한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몰라요. 또 1년 후에 또 국민들이 잊어버리고 또 지방선거 때 다음번 총선 때 저 사람을 뽑아줄 수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현재 보면 정상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 사실도 그냥 거짓말로 얘기한 부분도 있고 예. 한쪽 측면만 부각시켜서 얘기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이 이제 얘기했으면 또 모르는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관련한 내란 재판에서 있었던 얘기를 전 사위가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윤상현 의원은 전두환의 사위였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판례라고 그랬잖아요. 판례. 네. 판례는 결론을 얘기해 주죠. 결론을. 그렇죠. 결론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비상계엄 조치가 발동된 상태에서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제주도까지 포함하는. 예. 그것만으로도 내란 행위라고 봤어요. 그게 더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지금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앞에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상당히 사실을 왜곡한 거죠. 그렇죠. 국민들이 현혹시키고.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재판의 내용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또 여론을 막 바꾸려고 하는 시도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것도 장관 상대로 물어보고 장관은 뭐 아주 소극적이지만 그래도 뭐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예. 그럼 장관도 그랬네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저런 사람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정광훈 목사랑 같이 또 자유통일당과 함께 이제 윤석열 지키자, 뭐 잘못했냐, 이재명 더 나쁘다 그런 선전선동을 할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위치, 뭐 조원진 대표랑 같은 수순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조원진 대표도 사실 우리 공간에서 맞아요. 돈은 꽤 벌었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은진 의원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요즘은 하나라고 그래도 좀 봐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요즘에는. 이렇게 제대로 이제 정상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기회가 많던데 윤상현은 어제 그 긴급 현안지를 보면서 국회의장한테도 그러더라고요. 판례를 읽어보셔라. 내가 이 통치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뭐라고 했다는 거는 국회 이 본청에 이 계엄군이 들어오는 걸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어떻게 통치행위냐 라고 했더니 판례를 읽어보세요 의장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을 싫어하고 국힘이 지금 이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분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이 현혹을 왜곡해서 사람들을 할 수 있는 걸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받은 게 이 어제 윤상현 그 의원 얘기했던 게 대법원 97년 4월 17일 선고입니다. 전원합의 판결인데요. 그 앞에 부분에는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고 할 것이나 거기까지를 주장하는 것이 할 것이나 그 뒤에가 이제 결론입니다.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이게 결론이에요. 심사할 수 있다가. 그렇지. 그러나 있다. 근데 그거를 딱 잘라먹고 국민들한테 현혹시키려고 거짓을 선동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 발동할 요건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되지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도 소수 의견을 소개한 건데 그래. 그것도 소수 소수 의견이야. 의견. 그것도. 다수 의견을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각국에서 그냥 뭐. 각 나라 법에서 계엄이 들어가 있는 건 갑작스러운 전시나 사변 이렇게 이에 준하는 상황 또 그래서 군사상이 필요한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해놓는 건데 이게 대통령의 독재랑 독재에 이용될 수 있게 된 엄격한 그 그렇죠. 방지 장치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맞습니다. 그걸 안 지키고 지금 했는데 그게 통치행위다라고 얘기한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좀 화가 나는 게 이거 오늘 보세요. 이게 다 이게 국민들 현혹시키는 건데 실체적 요건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치안 질서가 불가능할 때 이 세 가지 요건이 실체적 요건입니다. 예. 이게 벗어나면 헌법 그냥 어긴 거예요. 그냥 야당이 미워서 아니면 예. 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가 없어요. 국헌문란이잖아요. 선관위 압수수색하자고 비상계엄을 할 수 없어요. 발령한다는 건 진짜 이건 있을 수 수석 같은 없는 비극이다. 있을 수 정말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고죠. 경고 차원에서 그것도 진짜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의 담화를 오늘 12.12 담화 하필 또 12.12예요. 담화를 보고 이분은 제정신이 아니다. 빨리 일단 병원이든 체포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받아 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반갑습니다.